저는 서울에 응시를 했고 작년 1월부터 선생님 연강 패키지로 수강을 했고 인강으로 전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선생님 처음 수업 같은 경우는 7, 8월쯤에 한번 인강으로 듣고 12월 파이널은 직강으로 나와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는 초수로 시험 받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 공부 자체는 처음이긴 한데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학부는 작곡과 졸업했고 1차 때는 컷 플러스 7.67점 나왔고 최종 컷은 플러스 14.74점 나와서 2등을 했습니다. 그 창을 누르면 접속자가 많아서 대기가 오래 걸릴 줄 알고 누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바로 떠서 합격이 됐네 이러고 보고 그냥 얼떨떨하게 보고 지금도 연수 받고 있는데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냥 된 거 맞나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같이 공부하기로 한 친구들이 이미정 교수님 강의 듣는다고 말해줘서 소개도 해줬고 또 친했던 학교 선배분 중에 작년에 합격한 선배가 있는데 그분도 이미정 교수님 소개를 해주셔서 선택을 했고 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 찾아보다 보면 입시 요강이나 설명회가 1월에 많이 뜨잖아요. 저는 이제 인강을 듣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니까 교수님 목소리나 말투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목소리 들었을 때 오랫동안 듣고 있어도 편안하다는 느낌 받아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닷컴 강의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교수님 말투나 목소리가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강의를 인강으로 듣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게 역시 장점이었고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PDF 제공을 안 해주는 학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PDF 제공을 해주시니까 문풀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뽑아서도 풀지만 풀고 지우고 반복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시간 절약도 할 수 있었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백지 인출 자료도 주시는데 그것도 저는 뽑진 않았고 PDF 받은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그게 되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시기별 공부 방법은 카페에 합격 수기에 좀 자세히 써놔서 영역별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국악, 서양음악, 음교론 이렇게 3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국악은 제가 서양음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악보 자체가 너무 생소한 게 많아서 악보 외우는데 좀 힘들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 2월 말에 주신 교과서 악보집이 있었고 또 교재 부록으로 있는 악보집이 있어서 그 2권을 같이 공부하는 쌤들이랑 밴드 스터디로 캡처해서 올리면 악곡 제목, 악기 편성, 곡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런 거 대답하는 스터디를 꾸준히 일주일에 2-3번 정도 진행한 것 같고 또 수업하면서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악보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물론 교재에도 악보가 거의 다 수록되어 있긴 한데 제가 찾아보고 표시해봐야 확실히 기억이 많이 나서 교재도 활용했지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를 되게 많이 들어가서 악보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곡끼리 공통점 찾아가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악곡끼리 비슷한 악곡끼리 예를 들면 평조회상, 영산회상 이렇게 한 묶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제 반주로 쓰이는 악곡 하면 또 수제천이라던가 다른 또 정제 반주로 사용하는 악곡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정제 반주로 쓰이는 악곡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뽑아서 그 악곡들끼리의 공통점 차이점을 적어서 포스트잇이나 교재에 직접 메모해서 좀 분류하는 작업을 해놓고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단권화를 시켜두다 보니까 나중에 악곡이랑 비슷한 정제음악 반주가 있었는데 했을 때 힘들게 안 찾아도 바로 옆에 써둬서 그런 걸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저는 제법 열심히 본 편인데 교과서를 읽다 보면 어느 교과서를 펴도 수록되어 있는 악곡들이 있었어요. 동묘제례악이나 수제천과 같이 중요도가 확실히 높다고 생각하는 악곡은 어느 교과서를 펴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과서를 많이 참고를 했고 물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 정정해주신 내용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풀반 자료랑
모의고사 자료를 많이 활용했어요. 문풀반에 들어가면 많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자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나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르지 하는 게 진짜 많았지만 거기에 있는 자료들 오려서 모르는 건 이제 외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오려서 다 단권화 시켰고,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하게 냈는데 또 틀리는 문제는 제가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힌 거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오려서 교재에 단권화 시키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양 음악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자면, 서양 음악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틀이 많이 잡혀있는 편이었어요. 학부 때도 서양 음악사 수업을 다 들었고 교육대학원 가서도 듣다 보니까 큰 흐름은 이해가 잘 되는 상태여서 공부할 때 좀 수월하게 한 영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세랑 현대 부분은 아무리 전공자여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악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악보랑 교재 악보를 많이 참고해서 똑같이 밴드 스터디 활용해서 외우려고 했고, 세세한 사건 위주로 외우기보다는 큰 흐름을 일단 잘 잡아두고 거기에다가 세부적인 살을 붙여서 외워야 안 흔들리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도 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보 외울 때는 국악이랑 마찬가지로 작곡가, 제목, 장르, 특징, 악기 편성, 반영된 사조 이런 부분을 다 대답할 수 있게 외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통론 부분인데, 올해도 나타된 말이 결국 나오긴 했고, 제가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다가 시끄러운 그 문제를 보고 사실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재 맨 앞에 있는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맞추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당시 수험생 입장이라면 여기에 힘을 그렇게 안 쏟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1, 2점 틀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통론은 정말 외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낸 말을 좀 많이 열심히 외웠는데, 올해 어떻게 운 좋게 나타낸 말 외웠던 게 나와서 다행히 잘 맞추기도 했고, 나타낸 말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용어도 있지만 처음 보는 용어가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에 하루에 1개 아니면 한 3일에 한 문제 정도씩 스터디원들이랑 문제를 올리기로 해서 답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용어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교육론은 제일 힘들었던 과목인 것 같아요. 음악 교육론이라는 게 너무 분야도 다양하고 음악과 다른 학문을 결합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9월까지도 어렵게 이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외울 수 없겠어 하고 물고 늘어지는 방법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한번 청킹을 만드는 방식으로 외우다 보면은 7, 8, 9월 문제풀이 반 들어갔을 때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 외운 게 이 뜻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이해 안 되지 하고 막 개론서를 깊이 들어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세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은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굵은 틀을 갖춰둔 상태에서 문풀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는 그런 단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보다 개론서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참고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골라서 해당 부분 개론서를 살펴봤고, 이해가 잘 되게 예시가 들어져 있는 개론서 부분을 메모해서 포스트잇으로 교재에 다 단권화를 시켜뒀습니다. 모의고사가 참 이야기가 많은데, 모의고사 볼 때 한 번도 65점을 못 넘겨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이랑 교육학을 합해서 83점은 넘어야 합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을 18점 정도 맞는다고 계산을 하면 전공이 65점 이상은 나와야겠다고 목표를 삼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국에는 한 번 넘어봤나? 한 번도 못 넘어봤나? 하고 끝났지만 실전 시험 때는 학원 모의고사보다는 답을 써야 할 문항 개수가 좀 적어서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학원 모의고사 풀 때는 요구하는 답의 가지수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부족했으면 점수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혹시 안 나와도 그건 그냥 별개로 생각하고 점수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좀 분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해서 틀린 거면 실전에서는 절대 그 실수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됐으면 그 개념 확실히 잡으면 안 틀릴 수 있는 거니까 모의고사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올해 봤던 모의고사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가 실전에서 나오기도 했고, 어려운 문제에서 간간히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그걸 중점으로 외우기보다는 그것도 하나 알아가자 하는 식으로 이제 한켠에 넣어두는 식으로 했고, 어렵다기보다 많은 걸 묻는 시험 문제를 풀다가 실전에서 덜 물어보는 걸 푸니까 시간 확보가 되고, 저는 거의 두세 번 검토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실수 안 한 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화성학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화성학을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제 전공이 작곡가인데 화성학을 틀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실전에서는 딴 건 틀려도 화성학은 다 맞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고, 실제 시험에서도 화성학을 정말 2번, 3번 검토해서 실제 답안에서 틀릴 뻔했는데 검토하면서 맞추는 답안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교육학이 많이 심란했을 거라서 1교시 보고 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교육학 답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이미 내버려서 고칠 수도 없는 시험을 답 알고 심란한 것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음악 전공 한 번 더 보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차 준비 방법은 실기, 수업 실현, 면접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기는 저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제가 남 앞에서 연주나 노래를 할 일이 살면서 생길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래서 연습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작년 1월 중순에 이미정 교수님께 대면 상담을 신청해서 공부 계획서를 세워서 왔는데 정말 실기 연습 날짜는 하나도 없고 매일 공부하겠다 하고 가져왔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해주신 게 실기는 언제 하실 거냐고. 실기를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길래 그날부터 그냥 매일 1시간씩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레슨 다녀온 날 목이 좀 아프면, 저희 목 관리도 정말 중요하니까 목이 아프면 반주만 하거나 아니면 좀 작게 부르는 식으로 했고, 레슨 안 가는 날은 양악가창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했고, 국악은 조금 목이 빨리 쉬길래 한 30분 이상은 반드시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연습을 하면 확실히 12월에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10월 중반까지 매일 연습을 하는데 제 목소리는 계속 똑같은 것 같고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아서 연습을 잘못했나 그때까지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11월 시험 끝나고 12월 한 달 준비를 하는데 악보를 보면 거의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1차 시험 앞두고 긴장도 하고 심란해서 그렇게 느꼈나 보다 싶었고, 12월, 1월에 실기할 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정말 효과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거울 치료라고 제가 합격 수기에 적어놨는데, 자기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뱉어서 귀로 듣는 거랑 녹음해서 듣는 게 정말 많이 달라요. 맨 처음에 녹음해서 들으면 정말 목소리가 충격적이거든요. 내가 이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 그래도 최대한 성악가스럽게 고쳐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성악가 분들이 올려주신 곡들 들으면서 제 목소리도 듣고 같은 곡으로 성악가 목소리 들으면서 약간 모창한다는 느낌으로도 많이 따라해 보려고 했고, 제가 들었을 때 좀 답답한 소리가 난다 싶으면 그 부분만 한두 마디만 끊어서도 부분 연습을 할 때 그런 녹음본 들으면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실기를 준비하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범위가 많다, 두 번째로 피아노 코드를
힘을 없이 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정말 클 것 같은데 일단 범위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자면 이건 요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수록된 곡 한 번씩이라도 다 쳐보는 게 시험날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은 트로트도 한번 쳐보고 안 가리고 한 번씩은 일단 다 쳐보고 들어갔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국악곡도 여러 가지 버전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한 번씩 다 불러보고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반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주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본 패턴만 잘 익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화음형, 아르페지오형 이 두 가지를 큰 틀로 잡아놓고 각각 악곡에 어울리는 패턴으로 잘 숙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또 유명한 악곡 같은 경우는 조성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를 하나만 외워서 치는 게 저는 잘 안 돼서 각 악곡마다 다 따로따로 외웠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씩 투자해서 쳐봐야 자동화가 되면 12월에 자동으로 쳐지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양악, 범주, 범창에 전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전주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 악곡들은 그 전주를 그대로 따와서 연주를 했고 없는 경우는 악곡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 한 4마디 정도를 따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장구 같은 경우는 저는 집에 장구를 한 대 사다 놓고 연습을 했고 기본 장단이랑 변형 장단을 연습을 따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경서도 민요를 유은지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선생님이 장구 티칭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자세가 끝까지 잘못되는 게 되게 많아서 더러러러, 기덕 이런 게 가끔 한 번씩 소리가 이상했는데 그런 각도를 되게 잘 티칭을 해주셨고 또 목소리나 발음 면에서도 선생님이 저를 계속 보시니까 아 여기 선생님 이런 습관이 있어요 라고 잘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구 연습을 할 때도 저는 집에서 피아노 의자에 올려놓고 책상 의자에 앉아서도 연습을 해보고 바닥에 앉아서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치는 각도가 바뀌면 타점이 좀 달라져서 소리가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자세로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인데 제가 지도안을 정말 못 써서 이미정 교수님께 메일 보내고 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다가 12월 합격자 발표 나고 교수님이 한번 오세요 해서 정말 한 4개를 써서 데스크에 맡기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지도안이라는 게 사실 다른 사람 걸 보고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또 원하는 수업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는 게 되게 처음엔 답답할 수 있는데 음악 교수 실제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써있는 내용도 참고를 하고 또 김남주 선생님, 이미정 교수님 두 분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 바탕으로 각자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도안 전수는 사실 잘 받지는 못했는데 저의 감점 요인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조건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안 작성은 일단 조건 안 빠뜨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수업을 만든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을 잘 못 쓰다 보니까 1차 발표 전까지는 실기를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느라고 한 2, 3일에 한 번씩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 실현을 하는 스터디를 운영을 했고 1차 합격 발표 나고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일 지도안 1개 이상씩 반드시 썼습니다. 1개 이상씩 쓰고 거의 다 수업 실현은 해보는 것 같아요. 수업 실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개 가까이 되는데 50개를 다 작성해보지는 못했지만 합해보니까 30개 넘게는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창 안에서도 랩 만들기, 랩 부르기 이런 독특한 장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스터디원들 앞에서 해보시면 실전에 혹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제가 피아노 학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수업 실현을 하는 그런 말투나 자세는 사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익숙했고 앞에 저희 피아노 학원 아기들 앉아있다 생각하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시간 초과가 좀 문제가 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앞부분에 저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론 배경을 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많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분명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전 시험에서도 19분 조금 넘게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에서 물론 수업 내용이나 지도안 바탕으로 수업을 꾸려나가는 능력도 중요한 건 맞는데 어찌됐든 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밝고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수업 실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나치게 이상적인 수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수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처음에 수업 실현할 때는 제가 발문한 학생들이 정답을 다 말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실제 학교 현장을 떠올렸을 때 오답을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오답을 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사실 교사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녹여서 모든 학생들이 정답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살려서 해주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수업 실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수업 실현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면접에서 힘든 부분을 하나 꼽아본다면 서울은 시책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이 거의 1월이 돼서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주 안에 그걸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심했지만 전년도 시책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전년도 시책으로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1월에 신년사랑 시책이 새로 발표됐을 때는 외운 것에 조금 더 보태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도 수업 실현이랑 마찬가지로 이 교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런 태도가 좀 더 비중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대답을 하시고 또 면접관님들 눈 피하지 말고 잘 골고루 시선 처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되게 경청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맞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면접의 경우는 사람과 사람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줌으로도 해보고 실제로 만나서도 해보고 직접 말을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두 갈씩 대답을 잘 하도록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은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두 갈씩으로 첫째 무엇입니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또 둘째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구분을 해서 말을 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걸 키워드로 내세웠구나 하고 집중해서 듣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부법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특별한 거 하는 거 없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만 딱 꼽아서 말을 하자면 저는 단권화랑 오답노트 이 두 가지를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권화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 교재에선 못 봤던 개념이 나왔을 때 그런 악보나 문제를 다 오려서 한 교재에 몰아놔야 10월, 11월 회독 돌릴 때 다른 책 찾느라고 시간 낭비를 안 해요. 10월, 11월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책을 새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가 싫어서 저는 단권화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재에 모든 악보나 문제를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못 붙이는 경우는 좌표를 찍듯이 문풀반 57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표시해놔서 그 부분에 나왔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다 단권화를 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단권화를 잘 시켜두면 10월, 11월 회독을 돌리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회독이 결국 이 공부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월, 11월 해서 시험 전날에 전 과목을 한번 싹 풀고 갈 수 있다면 정말 회독을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권화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답노트를 말씀드리자면 오답노트라는 게 꼭 공책이나 뭔가 하나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면 그 실수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니까 그걸 인지하면 되는 거고, 개념이 이해 안 되는 경우는 그 개념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외우는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회독을 돌릴 때도 나 이 부분 확실히 알지 하고 조금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고, 여기는 내가 많이 틀렸어, 계속 틀렸어를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회독할 때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회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철 멘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도 쉽다, 이 마인드를 잃지 않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 저는 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문제 정말 모르겠다, 남들도 모르겠지? 이러고 그냥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건 다 맞춰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자, 이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시험을 걱정하는 암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저희는 촉박해요. 저처럼 투수생이라면 더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금 T적인 마인드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도해보고 거기서 잘 안 되면 고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초수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임용 처음 시작하다 보면 투수생 합격자 많지 않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작년에 듣고 처음에는 약간 위축됐지만 내가 그걸 해야겠다, 내가 초수생 합격자가 돼야지 이 생각하면서 1년을 버텼고, 초수생이다 보면 사실 초반에는 인강 듣느라 개인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 못했다고 해서 뒤에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고 자기 뚝심을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시험이 뭔지 그 방향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책이나 논문을 봐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학문적인 의미의 공부는 맞지만 초수생들은 사실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물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오히려 깊은 건 아는데 정말 기본 뼈대는 놓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뼈대를 잘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의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전에 큰 틀이나 흐름, 방향감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전에서는 실수만큼 치명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전에서 정말 실수를 안 하고 나와서 아마 모든 분들이 틀리셨을 그런 문제만 틀리고 나왔어요. 시험을 보고서도 한 번 더 느낀 점인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전에 들어가면 평소 모의고사만큼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검토를 꼭 잘 하셨으면 좋겠고, 평소 모의고사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틀렸는지 파악을 해두시면 실전 시험 때 내가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 많이 틀렸으니까 여기 한 번씩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고 확인을 하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시험을 한번 응시해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일단 음악 과목이 실기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 정말 다양한 전공이 섞여 있는데 아무리 전공자여도 이 실기 시험의 부담감은 다 똑같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느껴집니다. 서울을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아마 많이 눌러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 실기라고 다른 지역이 막 더 쉽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똑같이 실기 그 부담감은 똑같고 또 다들 어려운 건 똑같이 느끼거든요. 하니까 실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냥 꾸준히 공부든 실기든 꾸준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험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합격자 인터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